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명지웅 님이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대로 거기 계시는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얼마 만에 오신 걸까요? 왜 오랜만에 오신 걸까요? 그러게요. 네. 뭐 때문일까요? 뭐 사생활 영역이니까 그것까지 캘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뭐 계속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명지웅님. 네. 권세영님, 즐겁게 한 주 시작이라고 웃음 보내주셨고, JJ님은 많이 춥네요. 황태 미역국 끓였습니다. 적당하게 씌어진 김장김치를 얹어서 뜨끈하게 먹으려고요. 이렇게 먹고 또 한 주 열심히 살아볼랍니다. 그러니까 황태 미역국은 저는 못 먹어봤고요. 소고기 미역국만 먹어봤는데 오, 먹어보려고 황태까지 사놓고 못 끓여 먹고 있네요. 아, 직접 끓여 드시려고요? 그럼요. 저 요리 잘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 황태는 잘 있나요? 뭐 황태가 어디 가겠습니까? 뭐 어차피 막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네. 그럼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마 들기름에 볶다가 끓이라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오, 좀 아시나 보네. 제가 요리는 잘 못하는데 또 예,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끓여서 내일 함께 먹나요? 가지고 오시나요? 아침에? 이 추위에 갖고 오다가 다 깡깡 얼어버리겠네요. 내일은 풀린대요. 그냥 혼자 먹을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서.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첫 메달이 탄생을 했습니다. 김상겸 선수가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따냈는데요.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400번째 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또 많은 메달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 메달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는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2차 종합특별검사로 판사 출신의 권창형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여당 추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니라 야당인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여당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건 전 변호사가 2023년 대북송금 수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차 변호인단을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추천 과정에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의 당 지도부가 적극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파문이 일자 검찰 출신의 당 지도부 바로 이성윤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다 라면서도 전준철 변호사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등 수사에 저와 함께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압수수색 등 탄압을 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기에 추천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소속된 법무법인이 선임한 사건에서 다른 변호사의 요청으로 수사 중간 잠깐 쌍방울 측 임직원들을 변론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문도 소개를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나섰는데요. 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입니다. 네, 짚을 점은요? 역시 인사 검증 문제인데요. 자, 우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내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은 원내대표가 정리를 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의결하는 사안이다. 두 번째, 2차 특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흠집내기 우려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언제까지 추천할 예정이라는 정도만 최고위원들과 공유됐다. 세 번째, 법사위 김용민 간사 등 법사위원들이 폭넓은 추천을 받고 의견을 나눴다면 아니한 점이 없지 않았을지 아쉽다. 요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성윤 최고위원의 설명을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찰, 법원 출신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고 그중 한 명인 전 변호사가 추천됐다라는 겁니다. 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설명과 이성윤 최고위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원내 대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김현정 원내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라고 했고 당대표라고 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2분을 추천한 것이다. 원내에서는 행정적인 실무적인 절차들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내 대표단은 그냥 실무 작업만 진행을 했고 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당대표 정청래 대표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원내대표가 정리를 해서 최고위에 보고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이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 당대표가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왜 법사위원들한테 공식 요구도 안 하고 최고위원들 전체에게 요구를 한 것인지도 사실은 현재에서 불분명합니다. 그냥 이성윤 최고위원만 콕 찍어갖고 그냥 당신이 좀 추천 좀 해달라고 한 것이냐,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건 뭡니까? 공식 계통을 밟지 않은 사선입니다. 사선. 그러면 논란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리는 잠시 후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진강님,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은 민주당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천했으면 아예 안 일어날 일 아닌가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요. 차돌짬뽕님은 대놓고 반명하겠다는 건데 이건 선을 넘었죠. 반면에 푸른달님, 전 변호사의 입장문을 보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같은데 모든 걸 너무 이분화적 관점에서만 보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어디로 가는가냥님은 근데 정 대표 대리사과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옥황상제님, 집안 싸움의 시작은 아니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 등등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모든 의견에 대한 궁금증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제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오는 10일, 바로 내일입니다. 의원총회 후에 가급적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요구한 공식 입장은 게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좀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당 제안은 아니겠죠. 왜? 이미 합당 제안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는 공식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부터 합당 추진을 시작을 한다라는 선언, 이걸 의미하는 겁니까? 형식상으로 보면 이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오는 13일까지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따라서 합당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민주당에서 심야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작이 될 때 마라톤 최고위원회의가 될 거라고 됐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상을 깨고 되게 빨리 끝낸 거고요. 끝나고 나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어떻게 전했느냐.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지금 브리핑을 했습니다. 의총에서 찬반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듣고 지도부가 모여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도부가 뭐겠습니까?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역추론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이 확연히 갈려가지고 또 공방을 벌였다면 1시간 20분 만에 끝났겠느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합당 추진 선언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최종 결정 단위를 최고위원회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위원회의는 어제 심야회의에서 1시간 2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인적 구성 볼 때 한 사람의 몇 번 말도 못하고 그냥 바로 끝나버렸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하나의 정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의견 접근 내용이 뭐겠느냐? 지금까지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면 합당 문제에 대해서 벌어졌던 장면들을 연상을 해보면 이견이 더 커진 게 아니라 이견이 좁혀졌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다. 그 좁혀진 이견이 뭐냐? 지금은 어렵다라는 쪽으로 좁혀진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충 물 건너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추정이 맞을지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4일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헬리엔 파트너스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헬리엔 파트너스 자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산정보 기업인 뉴월드웰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회사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면서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짓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바로 같은 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고액자산가 유출과 관련한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걸로 그러면 끝이 난 건가요? 그렇지가 않은 게 임광현 국세청장이 어제 SNS에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반박하는 데이터인데요. 최근 3년간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연평균 2,904명이고 이 가운데 자산 10억 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해외 이주자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 54억, 46억으로 감소 추세이다. 세 번째,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 비율은 39%, 10억 원 이상은 25%로 전체 비율보다 오히려 낮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 상속세가 너무 부담이 커서 이거 피하려고 외국으로 이주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반박 데이터를 제시한 겁니다. 자, 이로써 대한상인은 어떤 꼴이 되어버렸느냐? 혹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완화 주장을 하려다가 완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속칭 박살이 나버렸다. 그러면 앞으로 상속세액이 쉽게 못 꺼낼 것이다. 입국닷. 결과를 자초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확증 편향이 결국은 자기를 올가맨다라는 점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무 광명님이 최태원 회장의 즉시 사과가 있었죠. 잘 좀 합시다 라고 올려주셨고 문봉철님은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받아 쓰는 언론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론이요? 네, 언론이요. 언론도 그럼 확정 편향에 빠져 있나 보죠. 확정 편향이 뭡니까?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뭐가 나오거든요. 야, 잘 걸렸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몰두하는 게 확정 편향 아니겠습니까? 대한상인에 딱 그랬던 것이고 거기에 코드를 맞춘 언론도 꽤 많이 있었나 보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민당이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했다고 여러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개헌 가능성이 310석입니다. 혼자 자민당 홀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의석수가 310석인데 이것보다 6석을 더 많이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헌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을 추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 영구 포기라든지 무력 영구 포기 같은 헌법 구조를 개정을 해서 이른바 정상국가가 되기를 갈망해 왔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교두보가 마련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교두보입니다. 고지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참의원까지 거쳐야 됩니다. 근데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끌어내야만 개헌이 완료가 되는데 자, 중의원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참의원은 자민당과 연정을 하고 있는 일본 유신회까지 합치더라도 과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바로 시도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두 번째. 자, 이렇게 중요한 선거의 압승으로 탄력을 받게 된 다카이치 총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개헌 말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관찰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자민당 압승이 예상이 되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언론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정비하고 있다고요? 예, 야스쿠니 참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참배 환경이라는 게 뭐냐? 이게 풀 뽑고 잔디 가꾸고 뭐 담장 수리하고 이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아닌 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의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잔디 깎고 풀 뽑고 담장 수리하는데 주변국 이해 얻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나 여차하면 야스쿠니 참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참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밑작업부터 좀 하겠다. 그게 뭐냐? 동맹국과 주변국에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부터 밟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카이치 본색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술술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네요. 신병철 님이 다카이치 날개 달았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날개를 달고 어디로 갈지 우리가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엊그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녀상 철거 집회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경찰 탄압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경찰의 무도한 행위를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하지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뜻은 아니다. 거리 투쟁 대신 세미나, 강연, 집필 등과 같은 학술 활동 등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밑줄 쳐야 되는 게 어디냐? 학술 활동입니다. 네, 누가 무도한지 모르겠는데 여튼 학술 활동에 왜 밑줄을 쳐야 되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공공연하게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대상에 신문, 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 공연, 집회, 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처벌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목적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학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헌 대표는 자신의 활동을 학술 활동으로 포장해서 처벌을 피해가려고 선을 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술 활동은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주목한 이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에 구멍을 찾아낸 건가 싶기는 한데요. 부산 할매님이 법 좀 개정해라 라고 올려주셨고요. 린주님 경찰 탄압이요? 여태 위안부 할머니들을 탄압할 자가 할 소리는 아니죠? 라고 혼쭐을 내주셨는데 이런 걸로 뜨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본회의는 좀 빨리 열어서 빨리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JB타임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